가자. 그 국악의 연구 분야가 있어요. 국악 연구 분야. 2장 할 차례 2장. 네. 여기 보면 의문론과 문법론이라고 있어요. 의문론과 문법론이 있는데요. 16페이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 의문론과 문법론이라는 것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부터 볼게요. 16페이지. 여기 보면 의문론은 거기 있죠.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의문론은 자음, 모음, 악센트, 음장, 음절 등 언어의 소리 쪽을 연구하는 분야이고 믿어주세요. 문법론은 형태소, 단어, 구, 문장 등 자체가 어떤 의미를 동반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자, 의문론 네모 쳐놓으시고 문법론 네모 쳐놓으세요. 그 말이 알겠죠? 네. 그래서 의문론은 뭐냐? 의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포놀로지라고 써놨는데 자음, 모음, 악센트는 강세라는 뜻이 강세, 네네. 강세. 그다음에 음장은 음의 길이, 음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죠. 음절, 그 음절도 말할 거고 이런 게 의문론이고 문법론은 형태소. 이제 여러분이 아마 형태소는 처음 배우셨을 텐데요. 의미를 그게 써놓으세요. 일단 형태소가 뭐냐? 의미를 이루는 최소 단위. 그걸 형태소라고 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형태소 좀 설명해 보세요. 형태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인인데 형태소란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문에서 한문에서 1학기 때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 다 하시네. 네. 아니 방송대 문제점이 한 학기가 끝나면 뭘 배웠는지는 당연히 생각이 안 나고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 3박 4일 걸려 기억하는 게. 방송대 문제점. 이게 숫자 지식이라고. 자 어쨌든 책상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단어잖아요. 근데 이 형태소는 뭐냐면 책이라는 단어와 학이라는 단어가 나눠져. 맞죠? 네. 이런 걸 형태소라고. 의미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다 이렇게 있어 간다. 그러면 가라는 어간이 있어요. 그렇죠? 니은이라는 뭐 현재형 어미가 있어. 가라는 어미가 있어.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걸 다 의미를 나누는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그 정도는 이해가시죠? 네. 네, 그걸 형태소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형태소, 단어, 뭐 구, 문장 이런 걸 공부한다.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문법론은 음론까지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의 문법론은 형태론, 통사론을 포함한다. 써놨고요. 자 여기도 또 네모 쳐놓으세요. 형태론, 네모.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나 단어의 내적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 형태론. 여기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옵니다. 자, 통사론 네모 쳐놓으세요. 문장의 구조와 이것을 지배하는 규칙 등 2개 이상의 단어와 관련되는 현상을 기술하는 분야이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아까 제가 의문론, 문법론, 형태론, 통사론 네모치라고 그랬죠. 네모치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문제 유형 형태론에다가 네모 쳐놓고 통사론 네모 쳐놔. 그리고 자 1번과 2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 이렇게 나와요. 거의. 근데 이걸 암기할 건 없고 의문론이니까 의문론이잖아요. 의문론. 그러니까 뭐 자음, 모음 이런 거겠죠. 의문이라는 거는. 네. 근데 문법론이니까 뭐 형태소, 단어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국어 공부할 때는 여러분 암기가 능사가 아니라니까.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그 다음에 형태론이니까 형태소 나왔네. 형태론, 형태소. 저도 못 먹는, 저도 못 먹는. 형태소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 형태론이야. 어렵나요? 형태소. 그다음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문장의 구조, 지배하는 규칙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그러니까 통사론이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영어로 syntax라고 하는데요. 통사론. 자 보세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통사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사론은 언제 배우냐면 4학년 2학기 가면 언어와 의미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통사론만 가지고 막 몇 챕터가 나와요. 노암 촘스키 막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보세요. 통사론이 뭔지 알려줄게요. 나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 어렵게 하면 어려우니까요. 이해를 쉽게 해요. 이런 문장 있어요. 그러면 나와 학교와 간다는 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이 있어요. 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나와 는이면 는은 뭐 주격교사고 애는 처속격교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통사론이라. 통사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문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4학년 여러분 언어와 의미에서 배우시니까 뭐 1학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의미.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그걸 통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과목은 국어학교로는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다 하면 국어학 되게 쉬워요. 나는 이해력이 별로 없어. 암기를만 잘해. 그럼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요. 밑으로. 이 장도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의문론이나 문법론만큼 언어의 중심을 이루진 못하지만 이들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분야로 음성학, 의미론이 있다. 써놨죠. 음성학은 발음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해서 말소리를 만들어내는지 이것들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때 음향학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음성학. 영어로 이제 포놀로지라고. 그러니까 음성학계론. 저도 이제 영문학 공부하면 음성학계론 이런 걸 배워요. 음성학계론. 네, 음성학계론. 아니 끄는 게 아니라 올려달라고. 추워. 조절이 안 되는 거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 그냥 그렇게 그냥 잠깐 끄게. 괜찮으시? 더워요, 추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습해요. 습해? 비가 와서. 꺼버리죠 운전을. 아니 문을 좀 열어볼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문 좀 열어보면. 모르겠어요. 껐다 하시죠. 끄면 문을 닫아야죠.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자, 그래서 이 활약이 많아요 여기. 그래서 그 음성학이라고 하는 음성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다. 이것도 음성학 여러분이 언제 배우냐면 4학년 1학기 때 소리와 발음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음성학이에요. 소리와 발음. 여러분 그래서 국문과가 얼마나 재밌어요. 한 분야 이렇게 파고드는 과라니까요. 자,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 의미론. 이게 너무 재밌어. 17쪽 보세요. 네. 자, 두 번째 단락. 의미론은 단어, 구, 문장 등 여러 단위의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찾았어요? 네, 의미론인데. 의미론, 의미를 연구해. 시멘틱스라고 해요. 저는 이제 국어학 중에서 뭘 되게 좋아하냐면요. 뭘 좋아하냐면 의미론을 좋아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의미론이 어떻게 재밌는지. 의미론은 여기 책이 안 나오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방송만 똑같이 하면 제가 모시겠어요. 제가 없는. 의미론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건 잘 모르실 거예요. 어원학하고 연결. 이걸 에티몰로지라고 해요. 에티몰로지. 어원학.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런 거 연구하는 게 의미론이에요. 이해가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지개, 여러분이 잘하는 무지개. 비 오면 무지개 뜨잖아요. 또 성경에서는 무지개가 엄청 여러 가지 희망의 메시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지개하고 레인보우가 있어. 저 같은 경우는 비교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봐요. 무지개가 자 질문해볼게. 한국인이시니까 왜 무지개예요?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죠? 무지개가 왜 무지개냐면 물 플러스 지개가 아니라 지개였어요. 진짜 물 플러스 지개. 자, 무지개가 있을 때 물이 막 있죠? 비가 온 다음에 하잖아요. 지금 지개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얄팍하게 아는 사람하고 좀 깊이 아는 사람 차이점이 지개라면 뭐 생각나요? 지개하면 그 무슨 나무 짓는 나는 자연인 보면 막 나무 짓는 지개 있죠? 그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놀라실 거예요. 자, 궁전에 가면 궁 같은데 뭐 창덕궁, 경복궁 이런 데 가면 궁에 가면 문이 있는데 요런 아치형 문이 있어 없어요? 요게 지게. 그러니까 지게문이라고 해요. 지게문.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지게. 제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한 50년 해야 돼, 진짜. 다 이야기하려면. 그러니까 지게라는 게 이 나무로 지은 지게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개자가 형상이 아이고 밑에 그러니까 이게 지게가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변형이 된 거구나. 지게에 이게 말이 가다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과 지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치형인데 비 올 때 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안 보여. 그리고 안 재밌지 않나요? 네. 근데 영어는 왜 레인보우냐? 비와네 비와. 이게 레인이 비고 보고 하잖아. 자,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땅에 누워 있어요. 자 비가 오면 무지개가 이렇게 생기죠. 네. 그 여러분 하늘 들고 누워 있어요. 무지개 모양이 아니에요. 할 수는 자세죠. 맞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비와 생각 안 해봤죠? 네.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거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더 재밌. 여러분 언더스탠드 제가 영어는 뭐 주전공이라서 언더스탠드가 있어요. 여러분 봐요. 이 이야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시는 거 공부라고 하는 게 내가 이번 학기에 뭐 A 플러스 맞았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여러분 뭐 이거 A 플러스 맞아고 취직할 거예요. 야 있잖아요. 취직하시.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을 아시는 게 좋다 이번에. 네. 여러분 언더스탠드 이해하다 이거 모르는 거 없죠. 네. 근데 언더스탠드가 제가 이 이야기 해볼게요. 왜 언더스탠드가 이해하다? 이거 언더스탠드가 이해하다 그게 없죠. 전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깊은 뜻이냐 알려줄게요. 아래서 있다. 아래서 있다. 이게 아래서 있다는 뜻이에요. 왜 아래서 있다냐? 자, 부자가 그럼 봐요. 부자가 거지를 이해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막 재벌한테 예전에 TV하고 나왔어. 청문회에서. 요즘에 지하철 요금이 얼마쯤 되죠? 진짜 이거 싫어?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 10,000원쯤 되나요? 10,000원쯤 되나요? 그거 한참 전에 지금 그러니까 그때 아마 1,000원도 안 될 때일 거예요 아마. 알아 몰라요. 맨날 왜 기사가 이거 해두고 가고 이해 가잖아요. 그런 분들 막 재벌들은 막 저 어디서 보니까 그러던데 2,000억 막 2,000억 뭐 태어날 때부터 막 좀 지나면 그런 사람 많다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부자가 거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 아래서 있어요. 되게 철학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기사지란 말이 여기 나오고요. 역기사. 이젠 내게 뭐죠? 핑계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 이게 땅을 바꿔서 그걸 생각하는 이게 그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가 땅을 이것도 해석을 할 때 땅을 바꿔서 무식한 사람 그렇게 해석해. 이게 아니라 이 지가 입장 포지션이라는 뜻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그것을 생각한다. 역지사.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한번. 이 정도면 검사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검사들이 일일 재수청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검사들이 일일 재수청을 해요. 왜? 재수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래야지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진짜나 이런 거짓말 안 하고 재수청을 해요. 가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 언더스탠드 하나만 가지고도요. 역지사지 뭐 펠라벨 장자까지 나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이야기 하나 들어가. 그래서 이 에티몰로지 어원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재밌잖아 이런 거는. 언더스탠드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담이고, 자 다시 의미로는 그런 거다. 의미로는 뭐와 관련이 있다? 어원학.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밑에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국어학의 영역 여기 동그라미에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국어학의 영역 동그라미 별표.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이니까 또 안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23초까지 주로 해볼게요. 자 국어학의 영역 자 찾으셨죠? 국어학은 뭐가 있다? 자 보세요. 요거 시험 잘 나와요. 음성학이 있고 자 읽어보세요. 의문론, 문법론, 의미론이 있다. 자, 여기 아까 다 설명했죠? 네. 그리고 이 문법론에는 다시 뭐가 있다? 형태론과 통사론이 있다. 네. 요거 시험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자 국어학의 영역이 이렇게 해놔요. 그래놓고 예를 들어 시험 문제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형태론, 통사론 네번 쳐보세요. 각각. 형태론, 통사론 네번 쳐보세요. 그리고 1번, 2번이라고 써놓으세요. 1번, 2번. 그래서 자 문법론에 자 1번, 2번 만약에 써놨어요. 자 1번, 2번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 네.
또는 뭐 이거 꼭 이렇게만 안 나도 의문론을 또 내묻힐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두실 거는 국어학에는 음성학, 의문론, 문법론, 의미론이 있고 문법론은 뭐가 있다? 형태론과 통사론. 개통론으로 넘어갈게요. 개통. 예. 되셨죠? 어렵지 않죠? 아까 다 했잖아요. 네. 자, 18페이지 개통론. 자, 개통론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족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런 이야기 써놨는데 자, 한 언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까지 올라간다. 자, 보세요. ATN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쭉 보다 나머지 건너뛸게요.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에 어족이란 말 있죠. 네. 네. 언어가 어족이란 말이에요. 어족이 뭐예요? 어족. 어족의 뜻이 뭐예요? 언어를 쓰는 민족. 그러니까 언어를 쓰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어족. 어떤 언어를 쓰는 민족. 그걸 어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어족에 어떤 언어와 얼마큼 친족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자, 이 참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또 재밌느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되게 재밌는 게 일본어로 섬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시마예요, 시마. 다케시마 들어봤어요? 왜 다케시마인지 알아요? 아, 많이 공부하죠. 다케시마가 이게 대나무 죽도예요. 죽도라는 죽도. 다케시마. 죽도인데 하여튼 근데 우리 보세요. 시마하고 우리나라 말의 섬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요? 아 진짜로 이거 섬이란 단어하고 시마가 연관성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 일본에 가면 혹시 아스카 유적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니 공부만 하고 사셨어요? 몇 번 가서도 그거 일본에 가면 아스카 유적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실제 가봤거든요. 일본 하고 다니는데 깜짝 놀랐어. 백제 온 것 같아. 백제 온 거. 진짜. 거기 갔더니 백제 부여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일본의 아스카 유적지 꼭 가보세요. 나중에. 아스카 문화 있잖아. 아스카 유적지. 아스카야. 그게 그 교토인가 뭐 나라 뭐 그쪽에 한번 가면 있어요. 나중에. 일본에. 우리 그 국사 시간에 아스카 유적지 나오지 않나요? 아스카이나. 아스카 문화. 그게 우리나라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간 거라니까.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이게 보면 언어가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뭐 어족이라고 하는 게 그 되게 재밌는 게 보세요. 아빠, 엄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어족이 똑같지 않더라도 엄마 있죠. 엄마. 보세요. 마더. 영어로 마더는 알죠? 네. 근데 중국어로 마마 맞죠? 빠바, 마마 이런단 말이에요. 마마. 그 외국어들 대부분 봐도요. 엄마는 M자가 들어가. 미음, 마. 그러니까 애들이 발음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야, 마.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한참 있다가 해. 발음은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나요? 마 이러다가 맘마 뭐 하다가 엄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아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엄마 발음이 입을 붙였다가 띄는 거잖아요. 엄마 해서 엄마. 그러면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지 않아요? 네. 엄마예요, 엄마. 근데 아빠는 이게 엄마만큼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아빠랑 너무 걸려다 하여튼 붙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재밌지 않나요, 막?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아서요. 국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2개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우리나라 언어를 중국어하고 비교해. 예를 들어서 또 중국의 언어를 뭐 일본어하고 비교해. 아 진짜라니까. 그 막 국어학 뭐 이런 공부 들어가면 베트남어까지 공부해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어쨌든 이런 친족 관계를 따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국어의 계통을 알려면 밑에 보세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만주어, 몽골어, 티르키예가 터키인가 알죠? 터키. 터키를 요즘 티르키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터키를 꼭 가보세요. 저는 터키를 2015년에 갔는데 제가 가봤던 곳 중에 제일 멋있더라고요. 되게 신비주의적이고 거기에 이제 그 세바춤도 있고 남자들이 춤 춤이 너무 멋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동일한 어족에 속한다는 걸 밝혀야 되고 이들이 분화라는 건 뭐냐면 나뉘어진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분화라고 해요. 분화가 뭔지 모르면 뭐라고요? 나뉘어지기 전에 모습, 공통 조화를 밝혀라.
문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금방 드린 뭐가 나와요? 비교 언어학이란 말 나왔나? 나오죠? 예.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니잖아요. 이처럼 다른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 그들의 계통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비교 언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저는 좀 외국어를 좀 알잖아요, 조금. 그러면 유리해요. 유리하게서 안 유리했어요. 아까 제가 뭐 민텐 샤위 워짜이짜 뭐 이런 것도 하다가 막 뭐 영어도 하다가 이러면 이게 비교가 되잖아. 일본어로 갔다가 와타시와 아나타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기 됐어. 이렇게 쓰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비교 언어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언어학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공부할 게 천재 아니에요? 천지비가리. 머리지. 자, 그다음 문자론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런 게 있다고 알면 돼요. 문자론과 방언. 자, 오른쪽 볼게요. 자, 문자라고 하는 거에서도 아까 설명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문자학 중에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갑골 문자. 여기 그 제가 1학기 때 좀 설명했죠. 네. 갑골, 거북이 배딱지하고 네. 소의 그 견갑골, 네. 이 어깨뼈, 그 갑골 이런 거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문자학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읽어도 돼, 이런 거는. 그리고 그다음 19쪽 두 번째 단락. 별로 영향가 없는 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네. 국어학자는 방언에 대해서도 방언이 뭐예요? 사투리 맞죠? 네. 사투리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방언을 연구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추하면 정구지 막 하잖아요. 소리라고도 하고 막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자, 세대의 다름에 따라서 얼마씩. 그 다음에 또 이게 재밌는 게 성별에 따라 또는 직업에 따라 뭐 이렇게 연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학년 1학기 가면 언어와 생활을 배우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자들의 언어들이 특징이 있어. 여성의 언어. 그런 거 연구 안 해봤죠. 여성의 언어의 특징 가장 큰 게 뭐냐면 유아어의 특징이 있어요. 유아. 그러니까 예쁘게 말 이거 이러면 요거, 저거 하면 저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이 말을 줄줄게 끝을 이야기를 안 해. 제가 좀 오늘 저녁에 좀 퇴근해도 이러고 점점점. 그런 말의 특징이 있고 이런 뭐 여성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막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안 했는데 쬐끔밖에 안 먹었어요. 쬐끔밖에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쓰잖아요. 그런 것만 한 챕터를 공부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국문학을 공부하면 그 한 분야를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국문학을 안 하면 절대로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고. 자, 하여튼 그런 걸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다. 그렇죠. 그 직업에 따라서 쓰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맹장이 사람을 이야기해요. 맹장. 그 병원에 가면 맹장을 우리말로 안 쓰고 영어로 쓰는 거 아세요? 몰라요? 의사들은 영어로 쓴다니까. 그리고 간호사들이 아니라 웬만한 거 다 못 알아들으면 간호사들도 간호 영어를 배워요, 진짜로. 근데 예를 들어 어펜딕스가 있어, 어펜딕스. 이게 여기 어펜딕스가 맹장인 거 아세요? 몰라요? 영어에서는 이 맹장이라는 뜻이 또 부록이라는 뜻. 영어가 진짜 재밌다니까. 맹장은 부록이 아니에요. 맹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부록. 하여튼 부록이네. 나 못 믿겠다. 찾아보세요. 맹장 부록 다 돼. 근데 이걸 병원에서 이 의사들이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이걸 빼버렸어. 다 빼겠어. 그러면 이 맹장이다.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그런 걸 또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영어가 싫어서 국문과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뭐 대학원 가서 공부하려면 영어를 해야 돼, 안 해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달라볼게요. 한 언어 안에서 차이를 방언차라고 한다. 방언의 차. 알겠죠? 네. 그 언어마다 말이 다르잖아요. 이 콩깍지는 깐 콩깍지, 안 깐 콩깍지, 깐겨, 안 깐겨 뭐 이러잖아요. 말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 관심을 두는 게 방언학이다. 그러니까 사투리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 사투리만. 그 다음에 언어의 이질적인 측면을 연구하는데 하여튼 방언론이 있다. 뭐 이런 거니까 넘어갈게요. 방언에 대한 연구. 자, 응용 언어학. 다음 페이지. 자, 응용 언어학은 응용한다는 거예요. 응용한다는 말 들어봤죠?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applied linguistics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 네. applied 이게 응용됐다. 이게 우리말로 정말 뜻은 적용된이라는 뜻이 써놓으세요. 적용된 언어학. 그래서 응용 언어학이에요. 적용된 언어학. 저희까지 알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1번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이 있다. 그러면 전자라는 건 뭐겠어요? 전자. 1번 언어학이겠죠. 맞죠? 오로지 학문적인 목적으로 수행하는 분야고, 자 후자가 뭐겠어요? 응용 언어학이죠. 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뭐의 문제?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게 뭐다? 응용 언어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화행론이라고 해요. 화행론. 이게 공부를 하면 정말 보세요. 화행론. 이게 국악 공부하면 정말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한 10년쯤 됐나? 방송대 교가를 이렇게 나와서 부르라고 했어요. 부르라고 했는데 한 여자분하고 이제 같이 노래를 이게 부르래요. 부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런 거, 이분이 저한테, 그 여자분이 저한테 저하고 자기하고 저하고 키가 안 맞는 것 같아. 키가 안 맞는 것 같아. 노래 키를 말하는 거야. 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하이힐 신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톤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 약간 뭐라고 그러죠? 형광등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막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이 12시에만 브라보콘 먹는 줄 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의 의미. 예를 들어서 자 창문이 보세요. 창문이 열렸다. 창문이 열렸다. 보세요. 이게 참 우리말이 재밌는데 조폭 주먹이 와가지고 창문이 열렸다 악이야. 그래서 창문이 열렸다 악이야. 근데 그 밑에 있는 애가 얘 창문이 열렸습니다 형님 이러면 잿더리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창문이 열렸다 아주 추워 죽겠는데 문 닫으라는 소리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비가 온다라는 게 정말 내가 시쓰기 좋아서 비가 온다는 수도 있고 비가 오니까 내일 소풍 망친다는 비가 온다는 수도 있고 한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걸 다 연구하는 게 뭐다? 화행문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말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식한 말로? 화행문.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발전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 여기에 속하는 것은 언어 정책, 언어 교육론, 전산 언어학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 표준어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보급시킬까? 이런 게 언어 정책이 뻔한 거 아니에요. 표준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걸 이걸로 쓸 거냐, 저걸로 쓸 거냐, 뭐 복수 표준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덩굴이냐, 넝쿨이냐, 뭐 이렇게 뭐 따지잖아요. 여러 가지 복수 표준어 쓰는 거. 그 다음에 한 나라의 공용어가 여러 개 있다는 거, 소수민족이 언어를 쓰고 있는 나라에서 언어 정책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공용어가 여러 개가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아까 이야기했나요? 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도 보면 막 영어도 쓰고 네덜란드도 쓰고 막 쓰잖아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래도 한국어만 쓰잖아요. 주로. 그래서 외래어 문제, 맞춤법, 재정 이런 것도 언어 정책이다. 그러니까 외래어, 이게 참 외래어가 요즘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너 남의 사생활에 간섭해 이거 아니죠. 프라이버시 이런 말 쓰죠. 그리고 뭐 프라이드가 뭐 있다라든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세요. 재밌는 게 제가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생각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여러분 그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자동차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무쏘. 무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거 알고 있나요? 제네시스가 우리말이에요. 그 창세기란 뜻이 창세기. 태초에 어둠이 있었다. 이 창세기라니까. 제네시스란 말 자체가요. 창세기란 뜻이 창세기. 이 자동차의 창세기가 되겠다. 뭐 창조하고 좀 다르죠. 창조는 크리에이션이고 창세기편. 하여튼 이런 게 우리 자동차 이름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름 요즘 안 나오는 티콘이잖아요. 티코. 이게 왜 티콘인 줄 알아요? 타이니 플러스 코스예요. 작고 아늑하다. 자동차가 요즘 안 나오는 거.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티코라는 게. 뭐 되게 많은 아트스 이게 있나보네. 이게 A부터 Z까지.
아토스. 여기 붙여버렸어. 있었어. A부터 Z. 뭐 카렌스, 카 르네상스. 자동차의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내간자, 다가오는 강자. 한자를 막 영어로 써버린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그거 다 이야기하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나타는 변주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나타, 소나타가 아니라 소나타한다는 게 아니고 EF 소나타, 엘리건트 필링, 우아한 느낌의 변주. NF, 그러니까 LF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가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를 만약에 여러분 제너시스가 예쁘잖아요. 근데 창세기 몰고 다녀. 제 창세기 몰고 이러면 제정신이라고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한국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립스틱, 입술 막대기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링클 케어 입술로 주름살 돌봄. 링클 케어 있잖아요. 네. 우리말로 주름살 돌봄이라니까. 네. 귀엽죠 말이. 그렇죠. 너 주름살 돌봄 좀 했어?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국어학을 공부하면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안 나와요? 해보니까 나오죠. 다 연결돼 있어. 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언어 정책이다.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이걸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20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는데요. 언어 교육론도 모어 마더텅이에요. 그럼 마더텅이 이게 되게 재밌는데 마더텅 써졌어요? 엄마가 마더고 텅이 허예요. 마더텅이 이렇게 모국어를 영어로 마더텅이라고 해요, 진짜. 그럼 엄마의 혀는 뭐라고 하냐? 마더스 텅.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면 엄마의 혀가 되고요. 그냥 마더텅은 모국어예요. 진짜로. 아시겠죠? 제가 영어 전공자로 알려드릴게요. 마더텅이 모국어, 마더스 텅은 뭐라고? 엄마의 혀. 그래서 자기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언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외국인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문제를 다룬다. 그랬고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나와요. 21쪽, 이거 별 3개짜리. 시험도 많이 나오지. 자, 1장에서 중요한 거 말해서 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쪽집게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2장에서 중요한 거, 의문론, 형태론, 이거 뭔지, 의미론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별 영향이 없어요. 제가 그냥 설명한 거고. 공시론과 통시론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설명해드릴게요. 공시론과 통시론. 이거 재밌죠, 그래도? 네. 정말 재밌나? 자, 공시론과 통시론이 교수님이 뭐냐면 재밌다고 한 20번 쓰신 것 같아서. 재밌다. 대화하는 더 재밌다. 아니 이왕 하는 거 재밌다고 해야지 뭐 많은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 원래는 통신이에요. 보세요. 여기 설명드릴게요. 쓰지. 자, 공간이 통신. 제가 방금보다 좀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는 걸 뭐라고 한다? 통시로. 공간적으로 따지는. 자,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옛날에 봐요.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이게 짐승을 봐요. 짐승. 이게 짐승으로. 여러분, 짐승이란 말이 중생에서 나온 거 아셨어요? 네. 알겠어요? 교재에서 나와야지. 들으셨으면 기억력 뛰어나시고. 자, 짐승은 중생. 근데 절에 갔어. 절에. 기억이 안 나요. 짐승. 절에 갔어. 막 저도 이제 기독교 믿지만 절도 가잖아요. 하면 막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막 성우 목소리 막 나오지 않나요? 석가모니께서 뭐 어쩌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중생은 그냥 요즘의 중생은 짐승이라는 뜻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그냥 무지몽매한 뭐 백성이라든가 사람 이런 뜻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짐승이란 말이 중생에서 짐승으로 왔다. 이런 걸 따져. 그러면 이거 시간의 흐름이죠. 네. 이런 걸 통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요? 예. 어떤 단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할 때 이거 그냥 읽으면 이게 흰 건 종이고 검은 거 글씨라니까.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국문학 공부는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통시론이라는 공시론은 뭐냐? 공간이라는 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 김치라고 해서 만약에. 근데 이게 전라도로 가면 김치라고 하죠.
전라도 출신 있으신가요? 네. 진치, 진치. 네. 맞죠? 지금 쓰죠? 김이라고 하는 것도 막 짐이라고 하면 막 그러지 않나요? 네.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인데, 그러니까 공식은 더 쉽게 말하면 뭐냐? 방언 연구예요. 방언.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어. 예를 들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가 있어. 그럼 공간에서 이 지역에서는 이 언어를 쓰는데 이 지역에서 이 언어를 써. 이런 걸 연구하는 게 공시론. 그러니까 공시론의 공자는 공간이고 통시론은 통자는 통할 통자예요. 통시론. 공시론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일공자에 써가지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요 개념 좀 감이 오세요? 네. 그런 공간적인, 그러니까 공통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간에.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책을 보겠습니다. 21쪽 보세요. 언어학은 언어 현상을 여러 시대에 걸쳐 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하느냐, 아니면 한 시대 한정식의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통시 언어학, 제가 설명 나왔죠? 통할통 시간 시자예요. 그걸 다루는 언어학. 영어로는 이제 다이어크로닉 링귀스틱스라고, 뭐 그건 몰라도 되는데 그걸 통시 언어학. 그러니까 통시란 말 뜻은 뭐냐? 시간을 관통한다 이 말이에요. 통시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시간을 관통한다. 뭐 14세기, 15세기, 16세기. 그리고 공시 언어학 공간인데 한자로 공자는 함께 공자예요. 그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긴 한데 이 공자는 함께 공자에서 공시 언어학이라고 해서요. 자, Synchronic Linguistics라고 써놨죠. 영어로. 그러니까 방언과 그 언어의 변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 그래서 자, 그다음 또 이제 볼게요. 가령 국어의 모음자 현상이 15세기에는 어땠는데 16세기 어땠다든가 17세기 이후에 어떻게 변천했는가에 대한 언어 현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통시 언어학에 속해. 이제 알겠죠, 감이?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국어 공부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니까. 이게 국어 문화 교양학 같은 경우는 좀 공부하면 그냥 쭉 읽으면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국어학은 이렇게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요. 자, 여기 비읍 이거 어떻게 읽어보세요. 비읍 동그라미. 모르시죠? 이게 비읍 순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수. 비읍 순경음. 순경음이라는 뜻이 뭔데? 순경음 경찰이 아니에요. 경찰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입술 가볍다는 뜻. 자, 우리말로 하면 입술 가벼운 소리. 입술 이것만 갖고도 제가 설명할 끝도 없어요. 자, 뭐냐면 이게 또 경상도로 가야 돼. 재밌는 게. 자, 덥다. 아이고 더워라 뭐라 그래요? 경상도에서 더워라죠.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더 비읍 순경은 라로 변해요. 그 다음에 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이 비읍 순경 이음으로 바뀌어. 아라. 그러니까 더 아라로 이렇게 바뀌어. 더 아라. 그러다가 이게 더 오라로 바뀌는 거죠. 정말로. 경상도는 이 덥다라는 것을 덥어라라는 말 비읍을 강하게 읽죠. 경상도 저도 경상도라서 잘 알아요. 아이고 덥어라 이런 걸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에선 덥어라는 안 쓰죠. 서울 출신은 더워라라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비읍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차이점 뭐냐? 이거의 차이점. 이건 더워라. 이거는 비읍도 아니고 이음도 아니고 발음이 참 어려워. 더워라. 그러니까 더워라도 아니고 더워라의 중간. 옛날에 그거 어떻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 사람이 어떻게 읽는지는 국어학 박사도 몰라요. 옛날 그러니까 진짜로 저 아무 생각 안 그거는 나는데. 옛날 사람 그러니까 더워라와 더워라의 사이 더워라 뭐 이런 식으로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워라로 바뀌어. 그래서 경상도 말이 중요한 게 이 고전 이 국어학을 공부할 때는 경상도 출신들이 되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국어 공부한 사람들은 전라도는 별로 안 가요. 판소리 공부할 때는 전라도 가겠죠. 그렇죠? 판소리가 전라도 경상도에서 이때야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찾아를 가는디 뭐 이런지 그걸 경상도 말로 해봐. 웃기지 않아요? 판소리를 이렇게 다 이게 특색이 있어. 우리나라만 참 재밌어. 그런데 경상도는 그게 고전에 옛날 사람은 다 더보라라고 그랬다. 그러다가 더 비읍순경은 더보라. 이거 하나 가지고 설명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비읍순경, 비읍이라고 읽는데 입술이 어떻게 읽는다고요? 가볍게 읽어요. 비읍순경. 여러분 많이 배우시죠 오늘? 네. 입술 가볍게. 의미를 이런 건 방송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네. 설명드린 거예요. 순경은 알았을 때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면서 재밌잖아요. 따져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 나이에 뭔 짓이야 이게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이제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안 빠지고. 듣기 전에 배우고 죽어라. 아니 저도 보세요. 제가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아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다시 할게. 비흡승 경험이 하나씩 다 분석해야 한다니까 국문학 공부는 어느 시기에 바뀌었다는 연구도 마찬가지. 이거 맞죠? 아까 네. 계속해서 비흡승 경험 이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세운 거예요. 자, 언어를 종적. 자, 여러분 종과 행은 들어봤죠? 네. 세로로 가는 게 종과 행 모르시면 없잖아요. 네. 종, 세로. 그러니까 종적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세로. 즉 통시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봐요. 자 다시 통시 언어학은 자 아까 지워버렸네. 중생, 짐생, 짐승으로 갔잖아요. 네. 그 세로로 갔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 이렇게 시험 나온다니까 정말로. 통시 언어학은 뭐 무슨 관계? 종적인 관계. 이렇게 나와요. 종적. 이걸 행적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통시적으로 관찰하는 입장. 그러니까 또 통시 언어학은 뭐다? 역사 언어학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되죠. 보세요.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학을 제가 말했잖아요. 암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하면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빠른 사람은 되게 재밌어요, 국어학이. 어때요? 국어학 재밌죠? 네. 국어학 재밌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자 통시 언어학은 뭐가 같다? 종적인 관계. 종적인 관계는 또 뭐가 같다? 역사. 그럼 끝난 거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서 국어학 연구 분야에 언급한 역사 언어학의 대표적인 분야이고 비교 언어학도 당연히 역사적. 비교 언어학 아까 설명했죠. 네. 비교 언어학 그래서 국어학 전공자들은 몇 개국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로. 아까 했지만 그래서 역사 언어학과 관련이 있다. 비교 언어학도 똑같은 이야기는 언어를 어떻게 읽어요? 통시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역사 언어학을 넓은 틀로 비교 언어학도 그 속에서 자 그러니까 비교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도 자 보세요. 지금 다시 지금 통시 언어학은 무슨 관계? 종적인 관계. 종적인 관계는 역사 언어학이겠죠. 역사 언어학 속에 또 뭐가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새끼가 새끼를 쳤어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나는 아담은 뭘 낳고 뭘 이분을 낳고 셋을 낳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넷을 낳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끝났잖아요. 그게 네. 그 반개라는 건 직계 반개는 들어봤죠. 네. 직계는 이게 이렇게 세로로 가는 혈통이 반개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네, 반개란 말 들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 언어학은 이거나 반개 어쨌든 비스무리한 데 있다. 자 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가 나오냐면 잘 보세요. 통시적인 관계와 공시적인 관계의 차이점을 통시적인 관계를 막 넣다가 봐요. 자 통시 언어학 해놓고 행적 예를 들어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 두 개를 비교할 줄 아느냐. 그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따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학은. 이 문학하고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공시언어학은 현대 국어라면 앞세 국어와 관련시킴이 없이 보세요. 이거 아까 설명했죠. 네. 방언을 주로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 그 국어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어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행적으로 연구한다고 나왔죠? 네. 나왔잖아. 네. 보세요. 실 이러면 이게 지금 현대 같은 시대 동시대 그 언어잖아요. 동시대 언어인데 다르잖아요. 네. 뭐 기다린다, 기둘리겠다, 기둘린다라고 하죠. 전라도에서는 네, 맞죠? 기둘린다. 기둘린다. 네. 그게 이제 같은 말인데 이쪽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문이나 단어, 제일 마지막 문법과 같은 언어 요소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넘겨보세요. 있는데 이 언어 체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지만 변화는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언어는 제가 이거 한 다음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을. 항상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지만 거의 고정된 듯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에 밑줄 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 끝에 22쪽 공시 언어학은 이와 같이 어느 한 시대에 고정된 언어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정태 언어학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정태라는 말이 뭐냐?
이 정태란 한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정자는 무슨 정자인지 혹시 아세요? 고요할 정자예요. 고요할 모르면 써놓으세요. 고요할 정. 고요하단 말할 때 정자 쓰잖아요. 정적 이런 거 있잖아요. 정적이 흘렀다. 그 정자예요 이게. 정적이 흘렀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태는 모양태자예요. 모양태. 그러니까 정태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옮기면 고요한 모양. 이게 정태예요.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얘기. 그러면 지금 정태 언어학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무슨 언어학이라고 아까 무슨 언어학? 통시언어학, 공시언어학. 공시언어학이었죠. 그러면 이제 반대를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책에는 지금 뭐죠? 동태 언어학은 안 나왔죠. 네. 먹는 동태 말고 네, 먹는 그럼 안 동태 나왔었어요. 이 동태 언어. 동태 언어학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쉽죠? 이게 공시 언어학, 정태 언어학이에요. 동태 언어학은 뭐겠어요? 움직이는 거. 아니 이 움직이는 건데 이 공시 그렇지. 이 통시 언어학이야. 신기. 아니야. 이게 통시 언어학이라니까. 네. 왜냐면 중생이 짐승으로 갔다가 짐승으로 갔다가 짐승으로 갔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네. 자 그걸 동태 언어학이라고. 책에는 안 나와도 알아두세요. 네. 네, 여기 공부라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책에 있는 것만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태 언어학.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이제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좀 써보세요. 통시 언어학 이퀄 뭐였다? 행적 이퀄 그렇게 써놔야지 안 헷갈려요. 역사 언어학 맞죠? 이퀄 뭐예요? 비교 언어학 비교 언어학 이퀄 동태 언어학 맞나요? 그렇게 여기 다시 언어까지 알아야 돼요. 아니까 몰라도 되는데 알아두기 좋네. 아니 뭐 하여튼 그걸 알았으니까 통시 언어학은 종적인 관계는 역사 언어학, 언어학의 비교 언어학, 비교 언어학은 동태 언어학.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데 왜냐면 정태 언어학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공시 언어학은 행적, 공시 언어학 행적이니까 무슨 언어학? 정태 언어학. 그렇게 이해하면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놓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뭐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알라 이거예요. 꼭 시험을 떠나서.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 19세기에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걸 뭐 이해하면서 읽겠냐고. 19세기에는 언어를 통시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언어학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통시 언어학이 절대적이었어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라는 거죠. 맞죠? 그러나 한식의 언어가 연구되어 있지 않으면 통시적인 연구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 공시적 연구로 바뀌어요. 자, 그럼 다시 공시적 연구로 바뀌면 무슨 분야가 뜨겠습니까? 공시적 방언학. 방언학.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시적 연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투리 연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언학이 뜨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죠? 이해가죠? 방언학이 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정확한 실제 파악. 자,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가령 현대 국어 암닭이 어울리면 암닭이 아니라 암탉이 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암의 옛말이 암히읗이었다. 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암히읗. 자, 이제 여러분 지식이 있는 점 먼저. 제가 암히읗이라고 있는데 암히읗이에요. 이렇게 발음해. 이것에 대한 용어가 있어요. 이거의 용어. 이걸 암히읗이라고 하는데 히읗을 5글자.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히읗 종성 치읓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죠? 네. 히읗 종성 치읓.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체언은 들어봤죠? 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에요. 체언. 네. 안 변하는 거. 체언인데 옛날에는 암이라는 글자가 히읗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읗. 그러니까 뭐야? 암의 히읗을 가지고 있으니까 암 히읗 플러스 단계.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맞죠? 네. 그러면 이게 바뀌니까 암 히읗하고 디귿이 합해지면 히읗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암탉이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 예를 들어서 안팎, 여러분 안팎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안팎이다. 그럼 원래 안팎이 맞잖아. 안팎. 원래는 이게 맞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아니란 단어가 히읗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게 합해지면 안팎이거든. 개념 알겠어요? 네. 뭐 숙회 뭐 이런 거 쓰는 게 수 플러스 히읗, 수도 히읗이 있었어. 옛날에 이렇게 히읗 중성체를 가진 단어가 엄청나게 많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저희 보세요. 나라가 파망한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나라 가라고 안 쓰고요. 옛날에는 무조건 주격보다 이밖에 없었어요. 가가 없었어요. 가가 등장한 것은 한 되게 현대적이에요. 18세기, 9세기 뭐 이때고 나라 히라고 써요. 나라 히. 진짜로. 그럼 나라 가라는 뜻이겠죠. 근데 왜 히라고 썼냐? 나라라는 말 자체가 히읗을 잘 보다. 나라 요즘은 나라 히라고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히읗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은 없어져. 근데 히읗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암탉도 그렇고 수탉도 그렇고 암탉도 그렇고 이게 다 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히읗 중성 체요.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대고에서 암탉이 어울리면 암탉이 아니라 암탉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암의 옛말이 히읗 종성 체언이었다. 그만큼 언어의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보완적인 연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자, 일단 문제는 일단은 1번은 좀 이따가 할게요. 1번 좀 이따가 하고 자, 3, 2, 1로 갈게요. 자, 3번부터 볼게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이거 3번 별표 주세요. 별표. 저 이거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공시론과 관련된 개념이 아닌 것은 여러분 맞추셔야 돼요. 정태언학 맞나요? 네. 공간. 네. 언어의 횡적 연구 맞나요? 네. 자, 고정된 언어 체계 이것도 맞죠? 네. 4번을 보세요. 언어 현상에 벌써 나가리죠. 역사적 변정이에요. 역사적 변정. 이거는 통시언학이에요. 제가 아까 중생, 짐승 뭐 이거 했잖아요. 네. 그게 통시언학이라고 했잖아요. 자,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알고 나니까 쉽지 않아요? 아, 공시론과 관련된 개념이 아닌 것을 했는데 4번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3번에 4 이렇게 외워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그다음에 2번 개통론과 관계가 먼 언어의 연구. 개통이니까 당연히 비교 언어학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사도 연결돼요. 이게 뭐 옛날에 아까 심화, 섬 이런 거 했었죠. 통시, 시간적인 관계에서 쭉 내려가는 거죠. 인류 언어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런 말 자체가 보도 듣보잡이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답은 2번. 그럼 이런 2번, 3번 문제를 틀리면 맞을 게 있어요? 맞을 게 없지. 그렇죠? 자, 그다음 1번 문제. 1번 문제. 국어학의 연구에 대한 이거 별표 첨수 이것도 국어학의 영역에 대한 설명도 올바른 것인데 이건 딱 1번에 답이 나오네. 자, 이거 아까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요? 의문론은 자음, 모음, 음장, 음의 길이를 연구한다. 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볼게요. 안 날 수도 있어요. 16페이지. 16페이지 봐보세요. 16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 찾았습니까? 아까 다 설명했어요. 의문론은 자음, 모음, 악센트, 음장, 음절 연구한다. 답 나왔네. 네.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답이 1번이면 2번, 3번, 4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시험 봐봤죠? 1번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해. 그럼 2, 3, 4번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은 아니니까 보죠. 자, 형태로는 단어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다. 단어와 문장의 구조. 뭐 했더라? 아니. 자, 그러니까 16페이지 다시 보세요. 아까 잘 안 읽으셨네. 16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있죠? 세 번째 단락이 통사로 되어 있잖아요. 문장의 구조와 이것을 지배하는 규칙, 승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놓으세요. 바로 고쳐놓으세요. 이게 형태론이 통사론이에요. 네, 통사. 통사론 고치세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넓은 의미의 문법론, 의문론과 의미론도 포함된다. 의문론, 의미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의문론과 의미론, 넓은 의미의 문법. 이 문법론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설명했었죠. 문법론 어디 있었어요? 거기 그 16페이지에 보세요. 1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넷째 줄 있죠. 16페이지 다시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넷째 줄에 문법론은 형태소, 단어, 구, 문장 등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동반하고 있는 단위들을 다룬다 이렇게 써놨죠. 네.
그리고 그 아까 17쪽을 다시 좀 보시면 네. 17쪽을 보면 국어학에는 음성학, 의문론, 문법론, 네. 의미론이나 하위 분야가 있는 거고 네. 그 문법론의 형태론과 통사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잘 보세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지금 17쪽을 다시 보세요. 17쪽. 자, 국어학의 영역을 보면 국어학에 음성학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의문론이 있죠. 네. 그다음에 문법론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의미론이 있죠. 네. 근데 문법론에 뭐가 있어요? 형태론과 통사론이 있죠. 네. 그러니까 문법론의 형태론과 통사론이 있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의문론, 의미론이 아니라. 뭔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문형통. 만사 형통한다는 말 들어봤죠? 만사 형통한다. 형통하는 문, 뭐 이렇게 외우시든가 문형통을 외우시면 쉽잖아요. 문형통, 만사 형통한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말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단어 같은 것도 안 외워지면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 이런 거. 자, 됐죠? 그 다음에 음성학에는 음성의 기능이나 체계. 음성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음성의 기능이나 체계를 연구한 게 아니라 아까 발음 기관을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 음성 발음 좀 음성 쓰니까 발음 16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음성학은 발음 기관은 어떻게 생겼고 이들이 어떻게 뭐 말소리를 지내고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했죠.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28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발음 기관이 어떻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음성학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의문론인데 이것도 음성학의 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28쪽부터 보면 뭐 상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분야에 들어갑니다.